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레미안 44평형 현장의 인테리어 마감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공사를 맡길 고객님들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한 달에 칠 수 있는 공사의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정보나 아니면 치수 같은 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기록해 놓은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메모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은 지금 이런 조그마한 레이저 줄자와 줄자를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 잠깐 구경 갔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테리어 업체와 얘기된 대로 사이즈가 잘 나왔나 궁금해 하셔서 재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3만원 초반 정도밖에 안 하고 얘는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4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인테리어 공정 내내 궁금한 거 편히 해소할 수 있으니 요거는 꼭 구비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실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거실장이 굉장히 큰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장은 집이 넓어야만 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공하는 붙박이장의 깊이는 63에서 65cm 정도 됩니다. 근데 거실장은 필요 목적에 맞게끔 센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를 진행할 때의 장점은 모든 게 다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디자인적으로 조금 이쁘게 풀어보고자 저희 디자이너와 가구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실장인 만큼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의 거실장 깊이는 360입니다. 36cm를 쉽게 가늠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면 36.5cm가 현관장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7cm, 38cm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신발을 365일 신으니까 현관장은 365mm 깊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하실 거예요. 신발장과 좀 비슷한 깊이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신발장 깊이이다 보니까 책을 넣는 공간에 살짝 공간이 남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좀 여유있게 짐을 수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깊이가 좀 낮아진다 해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걸 주로 수납할지 미리 한번 계획해 보시고 장을 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장의 비용이 좀 비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커스터마이징 하면 좀 금액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면서 거실장을 시공하고 싶다 하시면은 첫 번째 추천드리는 방향은 도어를 시공했을 때는 도어 스펙을 낮추는 방향이 있습니다. 도어는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들어갔을 때가 금액이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팩트 소재로 저희가 장을 짜게 되면은 현관장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 보시면 좋고 팩트 소재로 짰을 때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LPM이라는 도어 소재가 있습니다. 얘는 물에 조금 약한 게 특징이고 그 외의 단점은 많지 않아서 이런 거실장 들어가는 공간은 비용을 낮추면서 장을 많이 짜고 싶다 할 때 팩트에서 LPM으로 낮추는 방향 한 가지 추천드리고요. 또 거기서도 또 비용을 낮추고 수납을 하고 싶은데 내가 책이 많다 싶으시면은 몸통 소재로 장을 짜면 금액이 더 내려갑니다. TV 없는 집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제분들 공부 때문에 거실에 TV를 없애고 안방에만 두거나 아니면 집에 TV 자체를 없애버리는 집들을 저희가 요즘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몸통 소재로 거실장을 짜게 되면은 금액도 저렴하게 책 수납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오래 머물고 거실에도 좀 힘을 주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좋지만 수납할 것, 금액 이 두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게 나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저희가 많이 시공하는 실링팬 시공해 드렸고요. 공용부는 2인치로 조도를 배치해 드렸습니다. 2인치는 160 이거 저희 이전 영상 보신 분들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2인치 저희가 지금 시공한 센터 간격은 160입니다. 160으로 띄었을 때 이 정도 이쁜 사이 간격이 나오고요. 벽에서 뗀 2인치 간격은 250입니다. 장에서도 250 그리고 벽에서 250 그리고 나머지 얘는 그 중간을 가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감지기도 같이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감지기가 여기 혼자 띵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립니다. 전기 작업할 때 이거 옮기는 거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2인치 옆으로 160 간격으로 떨어뜨려달라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저희가 샤시를 LX 샤시를 시공했습니다. KCC와 LX 중에서 어떤 샤시가 더 좋은지 저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비용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일한 시험 성적서 얼추 비슷한 그레이드를 놓고 봤을 때 KCC보다 LG가 한 10에서 15% 정도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LX가 더 비싸가지고 KCC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은데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LX가 더 이쁜 게 사실입니다. 이 현장에는 뷰프레임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뷰프레임 제품의 특징으로는 이 옆에 있는 프레임 자체가 조금 얇아진 게 있고요. 그리고 LX의 장점은 디테일들이 좀 이쁘다는 건데 손잡이가 사실 KCC보다 더 이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실리콘이 쏘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가까이서 찍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실리콘이 없어서 좀 깨끗한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이고, 그리고 또 커튼을 쳤을 때 많이 가려져서 이런 거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KCC를 선택하시기도 하는데,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고 샤시는 그래도 이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LX로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발코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현장 발코니는 타일을 600에 1200각 시공했습니다. 사실 확장을 왜 안 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확장은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확장을 하면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요 실내 공간, 확장이 되지 않은 공간만으로도 우리 집을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비용 들여서 확장할 필요는 굳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 발코니 타일은 꼭 600에 1200을 시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처럼 발코니 타일이 300에 300일 때랑 600에 1200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600에 1200 타일은 요즘 나오는 타일 느낌 마루와 굉장히 호환이 잘 됩니다. 지금 올려드린 사진에 보이는 마루는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고,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의 장점은 비슷한 타일을 찾기가 정말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타일은 600에 1200각으로 시공을 하시면 청소가 정말 쉽습니다. 타일 자체 표면은 청소가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타일 자체 위는 뭔가 묻었을 때 쓱쓱 부드러우니까 닦기가 편한데, 매지 사이가 청소가 어렵습니다. 요즘 발코니에서 물을 쓰지 않아서 청소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매지가 많으면은 사이사이에 낀 먼지들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서 타일은 600에 1200각 시공해 놓으시면은 지내시면서 관리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시공된 페인트는 기능성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페인트와 기능성 페인트의 금액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로를 잡아주고 아니면 결로가 안 생기게 해주고 하는 페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얇아서 성능이 뭐 단열하는 것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작은 차이로 곰팡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은데,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와 주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때 제가 추천드렸던 건 마그네틱과 라인 조명은 공간의 끝에서 끝까지 시공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명을 넣으면은 이쁘게 만들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디자인을 정말 잘하거나 센스가 좋은 업체들은 그것도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일랜드 위에 아일랜드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간 조명들은 보기가 괜찮지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조명들은 이쁘게 만들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현관에서부터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마그네틱 조명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마그네틱 조명을 벽까지 내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벽까지 조명을 내려주면은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조명을 벽에다 쏘고 이쪽 벽에다 이제 액자나 그림 같은 걸 걸어놨을 때 굉장히 이쁘게 마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마음에 드신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진 않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요즘 많이 빠져있는 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라운드들은 항상 추천드리는 락소 몰딩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세 군데, 제 눈에 보이는 이 세 군데의 포인트로 이제 라운드를 넣어드렸는데, 라운드는 사실 클수록 이쁩니다. 근데 이게 락소 몰딩에서 나오는 몰딩은 100 정도가 최대여서 제 왼쪽에 보이는 이 라운드는 저희가 욕고 합판이라는 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수 관장님들께 만약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세린 하시는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려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고 합판, 두 번째는 MD를 물을 먹여서 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장님마다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께 몇 알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자재를 필요한 걸 준비해달라 할 텐데, 반장님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라운드만으로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직선이 사라짐으로써 공간이 되게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마그네틱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피아노라 부르는 템바 형식을 넣어드렸고요. 이 두께가 30mm, 그리고 그 옆에 매지가 5mm인데, 목수 관장님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지는 9mm는 돼야 된다, 아니면 요거는 30이면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희 마감 사진이나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예쁘다 싶으시면은 35로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딱 집착하실 필요는 없이 정분할을 뭐 한다 그러면은 사이즈는 조금씩 조정해도 괜찮은데 30 사이즈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이쪽이 식탁 자리이고요. 그리고 식탁 옆에는 제가 거울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거울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거울이 주 목적이 되는 현관이나 아니면 욕실 같은 곳이 아니면 오브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탁 옆 공간,
아니면 복도 끝공간 같은 데 배치하시면은 고급스럽고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방이 가구들로 인해서 조금 작아진 거를 거울이 많이 상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식탁 자리여서 저희가 내려오는 펜던트를 싫어하시는 고객님이라 2인치 조명을 식탁 위로 배치를 해드렸고요. 거울 옆으로는 이제 좀 너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아노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냉장고 자리인데 고객님께서 지금 쓰시던 냉장고를 가져오시려고 해서 저희가 조금 크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냉장고 상태가 버리기는 좀 그렇고 새거 사기에는 아까운 그런 상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걸 쓰다가 이제 나중에 바꿔야지 할 때는 사이즈를 얼마로 제작을 해야 될지 좀 가늠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 나오는 냉장고 사이즈 장 플러스 틈새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조그만한 장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즈를 더해서 하나 장을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김치 냉장고가 1100 사이즈다.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냉장고가 보통 1000이라고 하면은 1100에 딱 맞추지 말고 1000 플러스 틈새장 300 해서 1300짜리 장을 짜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바꿨을 때 1000 넣고 나머지는 장으로 채우면은 깔끔하게 마감이 추가 공정 없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고려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 옆으로는 키 큰 장 넣어드려서 밥솥과 전자레인지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주방에 쓰인 마감재는 포그 그레이라는 제품이고요. 상판은 롯데 스타론 제품이 사용이 됐습니다. 요즘 상판에 세라믹이나 아니면은 칸스톤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일반 인조 대리석을 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먹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인조 대리석들은 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색상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이 있는 게 싫지 않으시다면은 굳이 유행 따라서 걔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깨끗한 느낌이 좋다 하면은 그냥 인조 대리석 가성비 있게끔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타일은 저희가 항상 하듯 600에 1200강 넣어드렸고요. 600에 1200은 가로로 길게 넣어주시면 매지 라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덕션은 벽이랑 가장 붙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이 공간이 된다 그러면 왼쪽에 저희가 망장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장은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흔히 보시는 망장이랑 좀 다를 거예요. 이제 목대로 제작을 한 망장인데 주로 쓰는 애들을 밑에다 놓고 서브로 쓰는 애들을 위에다 넣을 수 있게끔 2단 망장을 해드렸고요. 이 망장은 밑에 보면은 레일이 2개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철 망장은 레일이 한쪽 면에 있습니다. 한쪽 면에 있어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레일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때 양념들을 넣어 놓으면 양념의 무게 위에서 장이 이렇게 금세 삐뚤어져요. 그걸 막고자 하중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2개의 레일을 배치해드렸고 이 망장은 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싱크업체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사진만 보여주셔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제작을 해 주실 거고요. 대신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망장을 제작할 때 레일은 조금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중을 이 위에 있는 도어가 밑에 애들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갸우뚱하게 힘을 받아요. 그래서 볼 레일로 시공을 하면은 얘가 나중에 이제 좀 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레일, 좀 짱짱한 레일을 넣어주시면은 오랫동안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부장은 이제 서랍을 많이 배치하실수록 좋아요. 인덕션 미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랍을 배치해드리고 있지만 이 외의 공간들도 서랍을 넣으면 좋은 게 장의 깊이가 깊어서 안쪽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부장은 깊이가 360 정도, 36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부장은 기본이 인덕션이나 식세기 그리고 싱크볼이 들어간다 그러면 700 깊이가 기본이 됩니다. 700은 사실 앞에 있는 300 정도 공간만 이용하고 뒤에는 창고입니다. 이 문을 열었을 때 앞에 짐이 있다 그러면 뒤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꺼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랍을 구성해 놓으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앞에 와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랍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서랍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에 많이 배치할수록 후회는 없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랍으로 배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확장을 하지 않은 주방이어서 주방에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서브로 조리를 하실 수 있게끔 싱크볼 하나 넣어 드렸는데요. 싱크볼에 한 가지 특이점이 보이시나요? 싱크 수전이 평소에 위치하는 곳과 좀 다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싱크 수전이 요즘에는 다 이쪽 인조 대리석 위에 있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싱크장의 깊이가 65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얘가 일로 가려 그러면 여기 타공돼야 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더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반대편 벽이 깊이가 안 나와서 제작이 어려워서 싱크볼에다 타공하는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차피 보조 공간이고 샤시 뒷공간이어서 조금은 신경이 덜 쓰이는 부분이라 공간을 줄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계량기를 철거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계량기는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 가스 쿡탑을 쓰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인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개별 난방일 때는 보일러로 가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역 난방일 때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코어에너지에 전화하셔가지고 계량기를 철거하겠다 요청하시면 철거가 가능한데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계량기 철거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보통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 얘가 눈에 거슬리는 걸 제거하는 비용으로 하기엔 좀 아까운 면이 있으니까 살려두는 건 나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집을 매매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줬을 때 전세입자가 가스 쿡탑을 쓰고 싶어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지만 다시 만들 때는 조금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매할 때 다음 들어올 사람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조주방을 만들 때입니다. 보통 보조주방을 만들 때에는 이런 개수대를 만들고 가스 쿡탑을 넣어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쿡탑 넣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럴 때에는 가스관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량기 철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공간 이제 냄새나는 것들 여기서 조리하면은 사실 닫아놓고 조리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이제 집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조 시스템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후드로 빨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냄새가 한번 머물면 굉장히 좀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보조 조리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때에는 가스쿡탑 시공해서 계량기 살리고 가스쿡탑 하나 넣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저희가 이제 장을 짜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와 좀 다르죠. 근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이제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장이 보통은 없습니다. 왜냐면 타워형, 얘가 건조기랑 세탁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제 일체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이 이제 또 뉴노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사실 이런 장을 하나 짜어 놓으면 정말 수납이 많이 됩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 그리고 뭐 세탁과 관련된 제품들은 쟁여놓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놓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20평대 같은 경우는 수납이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디다 놓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일체형을 사용을 하시면 위에 요만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세탁기 깊이가 깊기 때문에 많은 양들을 수납할 수 있어서 일체형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레미안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방 쪽 발코니는 단열을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팀브랜드는 정말 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 샤시가 정석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집을 거의 못 봅니다. 그리고 문정레미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아쉬운 아파트여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대부분 이쪽에 단열을 하시는데요. 단열재를 걷고 나면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이 두께가 생긴 거는 단열 때문에 그렇고요. 팀브랜드는 저희가 겁이 많은 업체라 말씀드려서 단열에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완벽하게 단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간도 제가 절대로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거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서 방은 설명을 잘 안 하시네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냥 방도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현장은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시공했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또 외우고 가야 될 거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닫이 붙박이장은 650, 슬라이딩은 750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이즈는 장의 깊이를 받아주는 벽인데요. 만약에 그 벽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쁘지 않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장 측면 벽을 한번 750이 되는지 재보시고 안 돼 있다면 목공으로 짜는 거 추천드리고요. 슬라이딩장의 장점은 이제 섰을 때 동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침대를 놨을 때 이제 문이 열리는 각도가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너무 좁은 데서 막 열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슬라이딩장을 시공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침대가 딱 이 정도 깊이까지 온다 했을 때 슬라이딩장은 그냥 열고서 옷을 꺼내는데 불편이 없지만 이 정도 깊이에 침대가 딱 머물면 도어를 열 때는 넘어지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꺼내거나 해야 될 수 있어서 방 사이즈에 따라서 가구 사이즈에 따라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 조명 배치하는 법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방도 다 2인치나 T5로 배치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침대 이쪽은 조명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나눠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메인 조명을 한 번에 켜지게끔 만들어놔서 침대 위에도 조명이 있다 그러면 눈이 굉장히 부셔서 머리 위쪽으로 침대 헤드 위쪽으로 조명을 배치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핸드폰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 조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밝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방 같은 경우 책상 위 공부하는 공간 같은 데는 당연히 밝아야 되지만 안방은 보통 쉬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조도를 그렇게 세게 넣지는 않고 있고요. 방은 좀 내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게 은은한 조도를 형성해 주는 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이제 욕실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의 욕실은 파티션이 특징입니다. 하단에 조적을 쌓고 그 위에 유리를 넣었습니다.
주적만으로 다 올리면은 좀 답답하다 느끼실 고객님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섞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 판단할 때는 사진을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적 파티션이 시공된 사진을 딱 봤을 때 와, 고급스럽다, 호텔 같고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적 파티션 하시고 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셔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보통 고객님들이 반응이 그렇게 동일했었고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좀 너무 작아지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보셔도 동일한 느낌을 느낍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데이터 값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사진만으로 정하셔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건데, 그 두 가지의 중간점이 이 친구입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하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늘어나지만 물때 관리가 좀 어렵고, 그리고 조적으로 하면 답답할 것 같을 때 이렇게 허리 높이로 나눠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요. 600, 1600 가구로 시공했을 때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이음매가 없는 타일 사이에 쏙 들어간 느낌의 유리 파티션을 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여기에 2에서 3cm 정도 되는 유리를 잡아주는 브라켓을 시공합니다. 브라켓을 선매립해놔서 저희는 이 형태가 가능했던 건데, 매립을 해놓지 않으면 이 타일 위로 2cm짜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보통은 디귿자로 많이 돌리게 되죠. 디귿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마감이 이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딱 비교해 드릴 텐데 이 사진만 보셔도 매립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0에 1200 타일을 시공할 때는 시공비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시공비에 이 파티션 매립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거는 거의 없을 테니까 저희에게 요청하실 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른 업체에는 추가비가 얼마나 되는지 여쭈고서 비용이 얼마 크지 않을 테니 한번 매립하는 거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일화 수전이 들어갔고요. 천장은 타일이랑 비슷한 톤의 필름으로 맞췄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욕실을 꾸미고 싶다 하시면은 일정을 짤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필름으로 먼저 천장재를 감아놓고 그 다음에 도기 세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쁜 욕실을 완성할 수 있고요. 도기 세팅을 해놓고 천장재를 내리지 않고 필름 붙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천장이 반짝거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욕실이 고급스러워지니까 이 부분은 필름 시공 일정 잘 조율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팀브랜드에게 요청 주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거실 욕실인데요. 거실 욕실도 이제 안방 욕실과 비슷하게 동일한 타일 그리고 동일한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 욕조와 그리고 샤워부스 차이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은 욕조를 넣고 욕조 옆에 이렇게 파티션을 넣어 드렸는데, 아기가 있는 집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좀 건식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파티션 넣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기가 있을 때는 좀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아기 같은 아기들은 이 모서리 같은 데를 세게 팍 밀어버리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뭐 아주 위험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깨지면은 여러모로 조금이라도 베일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 같으면 아이가 어린 집, 남자아이가 좀 막 장난기가 많은 집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시공할 때 이렇게 단을 빼야 되는 건 기본값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욕조 위에 유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완성된 느낌이 많이 떨어지니까 욕조보다는 이제 타일 위에 올릴 수 있게끔 한 턱을 빼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은 팀브랜드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면선 톤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필름 그리고 현관장, 타일을 조합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이쁜 현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마감재는 SM005라는 필름입니다. 필름에서 고즈넉한 느낌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의 필름인데, 이 필름의 장점은 타일이랑 매칭이 좀 잘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좀 차분하고 포근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SM005와 비슷한 타일 섞어주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 조합에는 포그 그레이 도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스톤 느낌의 가구 도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런 형태로 약간 부칠한 느낌으로 나오는데 부칠이 좀 약하게 나오는 느낌의 스톤 도어 소재가 각 가구 업체마다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면은 지금 이 현관처럼 좀 실패 없는 조합을 할 수 있고요. 이 현장은 저희가 매립 원슬라이딩 중문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원슬라이딩 중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중문이 노출되게끔 마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포켓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데, 포켓 좌우로 생기는 벽체를 좀 얇게 짤 수 있어서 나는 중문이 열렸을 때 중문이 보이는 게 싫어, 그리고 중문을 평소 굉장히 많이 열고 지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포켓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와 있는 폭이 실제로 보이는 게 한 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문을 좀 많이 열고 지낼 것 같다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포켓 형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문의 사이즈는 한 1000 정도가 좋습니다. 이 현장의 중문이 딱 1000인데 키 179에 그리고 한 85kg 정도 되는 제가 섰을 때 이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가로 1000 사이즈는 좀 여유 있는 공간이어서 이 정도 사이즈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천 사이즈로 만드는 게 중무늬 가로가 점점 커질수록 무게가 당연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고장날 확률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또 열 때 이제 무게가 무거운 만큼 스무스하지 않을 수 있어서 천 정도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 사이즈 중문을 맞추면서 가벽을 약간 형성하게 되는데 그냥 쭉 내려놓으면 밋밋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었을 이 공간을 살짝 라운드로 풀어봤습니다. 요거 목 작업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사실 오래 걸린다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공사를 했을 때 목공이 암만 못해도 5일에서 7일 사이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그때 요거 만드는 거는 정말 아주 작은 포지션이고 목수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 서비스로 만들어 드렸는데 디퓨저 놓고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현관에 들어올 때마다 향기도 있고 추억도 있어서 너무 아름답게 마감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건 어디건 전부 다 이렇게 일괄 소등은 만들 수 있고요. 거울 같은 경우는 1대1로 풀었습니다. 저희에게 요청 주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부분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면을 9mm MD를 좌우를 대고 가운데는 비워달라 얘기만 하면 됩니다. 유리 두께가 얘보다 조금 더 얇은데 이 작은 틈새 정도는 거슬리지 않고 살짝의 단차가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마감으로 보여서 좌우에 9mm 그리고 조금 얇은 거울이 가운데 들어가면 1대1처럼 보이고 안정적으로 마감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발주할 때는 실제 사이즈에서 한 2에서 3mm 정도 2mm 정도 비우면 가장 좋은데요. 목공이 삐뚤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 가운데, 아래 한 번씩 재보고 그 사이즈 중 제일 작은 거에서 2mm 정도 줄이면 이렇게 틈새가 없어 보이는 거울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좌우에 아주 작은 틈이 있는데 그냥 하나에 완벽하게 맞춰놓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이니까 그 사이즈로 발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은 사이즈가 커진다고 금액이 아주 비싸지지 않으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이동하는데 안전한 사이즈로 최대치로 발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중문은 저희가 포켓 슬라이딩 중문이면서 간살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지나는 간살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좀 많이 시공하고 있는 제품인데 블랙에서 약간 웅장한 느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든다 그러면은 요 우드 느낌의 간살은 부드럽고 차분하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현관 자체가 SM00가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필름임에도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건 얼마의 사이즈로 만들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이즈 정보 한번 주면서 현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하단에 있는 저희가 만들어드린 구조물은 높이가 650입니다. 그리고 사이 공간은 지금 220을 비워놨고요. 그리고 위에 선반은 3cm 정도로 앞에 턱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반 높이는 바닥에서 지금 880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00 정도 880에서 시작해서 900에서 끝나니까 제가 만들어 드린 사이즈로 만들면 이 느낌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재드릴게요. 이건 25mm짜리 졸대를 사이 간격을 32mm 정도로 넣었습니다. 요거는 느낌만으로 중문업체에다 전달하면 거기서 알아서 나누기도 해주겠지만 이 느낌을 그대로 내고 싶으시다 하면은 사이즈를 한번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지금 600 사이즈입니다. 이 공간은 사실 더 크게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600 사이즈로 넣었고요. 더 큰 사이즈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느낌에 따라서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발판은 저희가 많이 쓰는 사이즈인 한 420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여기 놓일 현관 신발 양이랑 그리고 또 현관 사이즈 바탕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350이나 400 정도로 많이 세팅을 하는데 이 현관의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400 정도 맞추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장 하부 띄움 높이는 190 정도 잡혀 있는데 도어가 내려온 거 제외하면은 200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를 기록해 놓으셔서 이 공간이 마음에 드셨다면 동일하게 꾸며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레미안 아파트 44평형 현장을 한번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족한 정보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찍을 땐 더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 첨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팀브랜드 인테리어가 요즘 생각하는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과정이 좀 행복한 인테리어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결과물의 퀄리티는 업체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사진만 봐도 많이들 올라왔는데 과정이 행복한 인테리어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만족도의 개념을 좀 중시하는데 공사 금액이 올라간 만큼 그 이상의 만족도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뭐 5천만 원이면 7천만 원의 만족도를 드리고 8천이면 1억, 1억이면 1억 2천의 만족도를 드리면은 고객님께서 공사한 거나 아니면 비용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과정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고객님이랑 정말 하하호 웃으면서 공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고객님 만족도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서 직원들이랑 그리고 고객님들이랑 다 같이 좀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고객님들이라면 꼭 팀브랜드에게 한번 문의해 주세요. 저는 강동, 송파, 강남, 하남 다 공사가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역분들은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좀 여러 개 안 돼서 댓글을 못 달아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한번 남겨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